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는 11월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석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한 달 뒤에는 투시 전형 원서 접수도 진행이 되는데요. 수험생들이 원하는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지금 이 시기에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오늘 충남교육청 진로융합교육원 김재곤 교육연구사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융합교육원 교육연구사 김재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2025학년도 이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 기존의 방식과 달라진 부분을 좀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수시나 정시 입시 요강과 관련해서 혹시 변화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올해 2025학년도 대입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정도 변화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무전공이라고 불리는 모집 단위 확대인데요. 올해는 수도권 및 국공립 73개 대학에서 약 3만 8천여 명을 무전공으로 선발하는데요. 네. 무전공 선발은 유형 1과 유형 2로 구분되며 유형 1은 전공을 정하지 않고 모집 후에 대학 내 모든 전공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단 의학, 보건계열, 사범계열 등 일부 학과는 제외됩니다. 유형 2는 계열 혹은 단과대 대학으로 모집한 후에 계열 혹은 단과대 내 모든 전공을 선택하거나 또는 학과별 정원의 150% 이상 범위 내에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수험생들께서는 대학 입학 후에 자신이 원하는 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지를 모집 요강을 통해서 꼭 확인하시고 지원을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큰 변화는 의대의 정원의 증원입니다. 올해 1,469명의 정원이 증원되었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으로 약 60% 정도를 선발하기 때문에 의대를 희망하는 우리 지역의 수험생들에게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충청권 지역인재 전형의 경우는 전년도 대비 187명에서 464명으로 모집하던 인원이 277명,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수능 최저가 충족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합격선은 상대적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 수능 최저가 준비된 학생들이라면 적극적인 지원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혹시 수능 최저가 준비되지 않은 학생이라면 수능 최저가 반영되지 않는 지역인재 종합전형도 있으니 충원까지 고려해서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무전공 선발과 의대 정원 확대로 전년도 대비 대학 학과 및 합격선이 조금씩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수험생들은 이를 고려한 꼼꼼한 대입 전략의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 6월 30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5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 계획을 발표했죠. 근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고 이렇게 밝혔는데 좀 구체적으로 이 주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시행 세부 계획을 공고했는데요. 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킬러 문항을 철저히 배제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를 하고 6월과 9월 모의평가 결과를 고려해서 적정 변별력을 확보하겠다. 그리고 EBS와의 연계율은 50%를 유지하겠다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EBS 교재를 바탕으로 공교육의 범주 안에서 열심히 학교 수업에 참여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출제하겠다라는 것이 평가원의 입장인데요. 우리 수험생들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그런데요, 지금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가늠해 볼 수 있는 6월 모의평가에 대해서 지금 지난해와 같이 불수능 같았다라는 평가가 나왔거든요. 6월 모의평가 결과 어떻게 좀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수능 성적표에는 표준 점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표준 점수라고 하는 것은 시험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요. 올 6월 모의평가는 이 표준 점수가 모두 높았습니다. 네. 국어, 수학, 영어, 응시 영역별로 최고 표준 점수를 한번 알아보면 국어는 역대 가장 어려웠던 작년 수능과 불과 2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148점. 수학은 152점으로 역시 까다롭다고 평가받는 작년 수능 148점보다도 4점이나 더 올랐고요. 네.
영어는 절대평가로 전환된 2018학년도 이후 1등급 비율이 역대 최소인 1.47%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는 작년 수능 1등급 비율 4.71%와 비교해도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올 6월 모의평가는 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해 봤을 때 국어, 수학, 영어 모든 영역에서 어려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이제 9월에 치러지는 이 모의평가 난이도는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9월 모의평가와 수능은 공정 수능 기조를 유지하고 특히 영어 영역의 경우는 절대평가의 취지에 맞는 적정 수준의 난이도에서 출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올해 대입의 큰 변화는 의대 정원과 무전공 인원의 증가로 N수생이 많이 늘어날 것이 예측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9월 모의평가도 상위권 학생들의 변별력 유지를 위해서 기존의 작년 수능과 같은 혹은 올 6월 모의평가와 같은 어려운 출제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영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영역 상대평가 4%에 비해서 너무나 낮은 1등급 비율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도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에서 등급대의 비율이 나올 수 있도록 출제에 약간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네. 근데 이 모의평가의 출제 경향과 난이도는 수능 시험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수능 공부에 좀 반드시 좀 참고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좀 점검하면 좋을까요? 네, 이 부분도 영역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어 영역은 지문에 대한 이해도와 더불어서 선지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 6월 모의평가의 경우 국어 영역에서 지문은 어렵지 않았는데 문제를 틀렸다라고 하는 수험생들의 후기가 적지 않았습니다. 네. 이는 선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우리 수험생들은 작년 6월과 9월 모의평가 그리고 대학 수학능력시험 그리고 올 6월 모의평가에 대한 선지들을 충분히 공부하셔서 이에 대한 대비를 좀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학 영역은 소수의 킬러 문항이 배제된 이후 다수의 고난도 문항들이 출제하면서 난이도를 조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높은 점수를 받고 싶은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고난도 문제를 좀 더 많이, 즉 심한 문제들을 더 많이 풀어보는 전략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영어 영역은 절대평가라고 해서 안정적으로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이라는 생각은 이제 금물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출제 경향을 보면 영어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에 대한 대비로 영어에 대한 학습량을 좀 더 늘리셔야 할 것 같고요. 또 듣기 평가처럼 쉽게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영역에서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훈련을 좀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서 올 대학 수학능력시험 전까지 우리 수험생들은 전국연합학력평가와 9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영역별 문제 순위를 좀 더 이해하고요.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시간 안배 훈련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불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을 위한 과목 선택도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수능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의대 입학 정원 증원 등의 이슈로 N수생이 크게 유입될 거라는 그런 전망인데요. 실제로 이 고3 수험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올해는 의대 증원 등의 이슈로 이미 6월 모의평가에서 N수생의 비율이 2011학년도 이후 15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라는 언론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네. 참고로 작년 수능에서도 N수생 이상의 응시 비율은 35%로 최고였었고요. 네. 이런 추세라면 올 수능에서도 N수생 응시 비율은 역대 40%로 역대 최대 비율을 좀 넘을 것 같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수시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이 필요한 수험생들의 경우는 그동안의 모의고사 결과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요. 수능 최저학력 충족을 위해서 좀 더 많은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N수생의 유입으로 인한 상대적 위치에 대한 고민보다는 오답노트 만들기, 기출문제 풀이 등 기존 학습법을 유지하면서 한두 문제라도 더 맞추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한 시기입니다. N수생 증가에 대한 걱정보다는 여러분 스스로의 공부 역량을 증가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여름 방학이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수능을 대비해서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방학이라고 하는 기간은 고3 수험생들이 본격적으로 수능 공부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까지는 학교 일과 이후의 시간을 활용해서 수능 공부를 했다면 방학은 온전히 하루를 수험생 본인의 계획과 노력으로 채워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쉬운 시험은 아닙니다. 네. 그러나 과목별로 실수를 줄이고 조금 부족해서 틀린 문제들을 보완한다면 상황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대개 3, 4문제면 한 등급을 올릴 수 있습니다. 영역별로 한 등급씩만 올린다면 수험생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3월부터 7월까지 4번의 수능 모의평가를 치렀는데요. 5단 문항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한 발자씩 성적 향상을 위해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과목별 전략을 세우시면서 공부를 진행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수능 시험에 좀 약한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수시에 맞춰서 전략을 세우는 것도 좀 필요해 보일 것 같은데 수시 원서 접수는 9월 9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네, 수시 전형과 관련해서 주의할 부분이나 전략도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로는 단순히 전년도 입시 결과만 보고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올해의 경우도 의대 정원과 무전공 선발 확대로 전년도 대비해서 합격점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각 대학의 선발 방식도 해마다 변화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대학별로 성적 산출 방식, 선발 인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등의 변화 등을 꼭 살펴보시고 수시 지원 전략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둘째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필요한 교과 전형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6월과 9월 모의 수능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최저 학력 기준 충족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시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셋째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8월 31일까지 학교생활기록부 마감 기간입니다. 이때까지 학교생활기록부 마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또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과 같은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셔서 대학 지원을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넷째로는 수시 모집은 총 6회 지원이 가능한데요. 여러 전형의 특징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조합하는 것은 희망 대학과 지원자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의 담임 선생님이나 상담센터 등을 활용해서 본인에게 맞는 전형을 잘 고려하셔서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어촌 특별전형, 군 자녀 특별전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학생 전형 등과 같은 고른기회, 사회배려자 전형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지원 자격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하는 절차를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수시에서도 수능 성적을 최저 학력 기준으로 활용하는 대학이 많기 때문에 지금 수능 공부에 최선을 다하면서 준비를 좀 해야 할 텐데 수시 준비 학생들의 경우 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까요? 네. 수시에서 수능은 최저 학력 기준 충족에 활용이 됩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이제까지 모의고사 결과를 분석해서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수능 최저 학력 충족에 필요한 과목을 결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예를 들어 수능 최저 2합 7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평소 모의고사 결과를 바탕으로 2, 3등급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2, 3등급이 존재한다면 다른 한 과목은 4, 5등급만 받아도 되기 때문이죠. 또 마찬가지로 3합 12의 최저합이 필요한 경우라면 2개 영역에서 6등급 정도를 받을 수 있다면 다른 한 과목은 마찬가지로 6등급만 받아도 합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 수능 최저 학력 충족을 위해서는 모든 영역에서 1, 2등급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4학년도의 경우에는 영어 영역에서 3등급 누적 비율이 47%, 4등급의 비율은 66%까지였습니다. 네. 수학 영역도 EBS 발표 자료를 보면 5등급의 원점수는 미적분이 34점, 기하가 36점, 확률과 통계가 38점이었습니다. 최저 학력 기준 충족은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노력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최저 학력 기준 충족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이 대입 준비와 관련해서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그런 정보들을 잘 찾아서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충남교육청에서는 맞춤형 입시 상담도 진행하고 있죠. 네, 어떻게 도움을 좀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은 5개 권역에 진로진학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평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하는데요.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밤 9시까지 야간 상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사전 예약제로 운영이 되는데요. 온라인 충남 진학 이슈 포털에 1:1 맞춤 상담을 신청하시거나 1588-0795로 전화하셔서 예약하시면 원하시는 상담을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상담 전에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에 성적을 입력하시거나 상담을 위해서 방문하실 때 학교생활 기록부, 모의고사 성적표 등을 갖고 오시면 좀 더 깊이 있는 상담 진행이 가능합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혹시 대입 박람회 등과 같은 행사도 계획하고 계신지요? 네, 지난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 동안에 당국대학교 천안 캠퍼스에서 2024 충남 대입정보 박람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5개 주제 간에 약 9,500명의 학생, 보호자, 학교 밖 청소년 등이 참여했는데요. 상담, 면접, 체험, 특강 등을 통해 진로와 진학에 대한 많은 도움을 받아가셨습니다. 또 대학 수학능력 시험 이후 12월에도 정시지원 수험생과 1, 2학년 재학생들을 위한 대입정보 박람회가 추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지금 수험생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되고 어려운 시기일 텐데요. 오늘 좀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혹시 그래도 이제 정시와 수시 이제 접수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주고 싶으신 사항이나 당부사항 좀 있으실까요? 네, 수험생들께서는 이제 수시 원서 접수를 하시게 될 텐데요. 이때는 원서 접수에 있어서 본인이 생각하는 6장의 카드를 어떻게 접수시킬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상향 2장, 안정 2장, 하향 2장 이런 식으로 원서를 접수하게 되는데요. 상향의 경우에는 본인이 꼭 가고 싶은 대학을 중심으로 원서를 접수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네. 적정 안정의 경우에는 본인의 성적에 맞추어서 본인이 지원했을 때 합격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학들을 중심으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향 안정의 경우에는 본인의 성적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대학을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때 모두 학교의 담임선생님과 상담센터를 통해서 충분히 상담을 하고 6장의 카드 지원 전략을 세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말씀해 주신 지금 상담 지원센터 그리고 또 학교를 통해서 좀 반드시 정보를 잘 좀 얻어서 자신에게 맞는 그런 이제 전형 접수를 좀 하면 좋겠네요. 혹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 더 전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까요? 네, 엘버트 하버드라는 분이 자제력이란 좋든 싫든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반드시 마쳐야 할 시간까지 끝마칠 수 있도록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격언이 지금 시점에 우리 수험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1달,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3달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성공적인 2025학년도 대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마감, 수시모집 최종 지원 전략의 수립, 수능 준비를 위한 취약 문형 보완까지 수험생 여러분, 본인과 학교의 선생님들을 믿고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십시오. 충청남도 교육청 진로진학 상담센터도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2025학년도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 대비 전략을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 알려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잘 숙지하시고 잘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컨디션이죠. 또 건강을 잘 챙겨서 본인이 원하는 그런 좀 결과를 좀 잘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달라지는 대학 입시 환경에 맞게 자신만의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들 잘 참고하시고 더 도움이 필요하시면 충남교육청 진로진학상담센터를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